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2월 22일이고 국방논평 곡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제가 LSM 관련된 내용들을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 LSM에 관련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덧붙여서 짧게 제법 눈이 가는 국방 관련 사안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LSM은 LSM2에 대한 내용이고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모델, 사진 이런 게 다 나왔다. 우리가 지금 LSM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확인을 아마 확실하게 하시게 될 겁니다. LSM1이 있고 지금 양산 중이죠. LSM2가 있고 또 LSM1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항공기용 또 탄도탄용이 있다. 그리고 또 LSM2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지금 사진이 등장한 사진은 LSM2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또 대문 사진에서 보신 거. 그래서 저는 이것도 LSM2는 아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복잡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군에서는 좀 알아줬으면 군과 업계에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눈치채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런 내용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랍 쪽에서 아이덱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아덱스가 있죠. 이긴 아이덱스 해가지고 국방 이제 관련 이렇게 전람회 같은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게 주요 업체들이 나간 거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보면 하나 에어로하고 LIG 넥슨에 보면은 LSM하고 LAMD가 있습니다. LSM은 오늘 주제고요. LAMD는 아마 전체 미사일을 총괄해서 한국판 MD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판 미사일 방어 체계. 자, 여기에 자료들이 좀 사진이 몇 장 공개됐어요. 사진이. 자, 여기까지 쭉 다뤄왔기 때문에 그 몇 장의 사진과 컴퓨터 그래픽은 지금 LSM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적절한 추정을 하는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볼게요. 자, 먼저 이 기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틀 전이죠. 볼까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에서 K9 발사 훈련을 했다. 여기서 연평도하고 백령도인 것 같습니다. 250여 발이면 상당히 많이 발사한 겁니다. 작년 6월 이후부터 발사를 했는데, 그때 강력히 의심을 샀었죠.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것처럼 NLL에서 북한에 도발을 한다. 그래서 아파치 헬기가 그쪽으로 상당히 접근해서 무장을 한 채 NLL 부근으로 비행을 훈련을 했다. 그 조종사들이 각오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된 게 있어요. 그 외에 수백 발씩 발사한 NLL 쪽으로 발사한 작년 중반 후반부에 두 차례 정도의 포격이 있었어요. NLL 한 개 가까이 떨어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거다. 그 전부터 이제 비상계엄령 준비 계획을 해왔었고, 거기에 대한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꼬들겠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죠. 근데 이번에 또 비슷한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훈련을 하긴 했는데 정부의 말 맞다나 정례 훈련으로 한 것 같고, NLL 한 개 쪽으로 북쪽으로 쏜 것 같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감히 단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니? 보십시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군의 의견이에요. 군의 입장.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지난해 6월 9.19 군사 합의를 정지시킨 후 우리가 그때 명목은 북한의 이제 똥물풍선이었지만, 북한의 똥물풍선을 보낸 것은 우리가 5월 달부터 그걸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에 비단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는 안 하더군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상당히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군사합의 정지 이후에 훈련을 재개를 했고, 그때 2번 정도의 대규모 발사, 200발, 300발 정도의 2번의 발사가 있었고, 그때는 NLL 쪽으로 쏜 거예요.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 그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합동참모본부는 정전협정을 규정을 준수하고 중립국 관리위원회에도 통보를 했다.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 내란 사태를 그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군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훈련시켜서 뭐 했냐?
국민들의 촛불을 겨눴잖아요. 그리고 외환, 북한과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우리는 겁만 주고 국지적 도발만을 기대했겠지만 불이 붙으면 어디까지 번질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군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수많은 고위 장성들이 물갈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나 군의 교육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징병 체제에서 그 장교들 또한 사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번 내란을 내참여한 군인들이, 그들은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여태까지 세금으로 커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육성한 병사도 아닌 세금으로 인해서 나라를 지키라고 징병까지 당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젊음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젊은이들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활용했어요. 엄청난 범죄죠. 그래서 내란 범죄라는 겁니다. 네, 그게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겠고, 지금 조사는 상당히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발본색은 차근차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전협정 규정 준수, 이것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론이 안 좋다는 것을. 네. 게다가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거의 같은 날에 미국, 왼쪽에 흑인이 보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JSA를 방문했어요. 휴전소를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판문점을. 내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했다. 누구와? 우리 합참 의장과. 예, 비슷한 시기에 연평도하고 백령도에서 포격 훈련을 했는데 NLL 쪽으로 작년처럼 쐈겠습니까?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찰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100% 공유됐을 겁니다. 국민한테도 우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돌이켜보면은 저는 이종섭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제가 이 국방뉴스거든요. KFN 이게 국방홍보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춰지는 군인들이 인터뷰할 때 사용하는 낱말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병영에 걸려 있는 표어들, 이런 게 확 바뀌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내란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9개월, 10개월 전, 작년 비상계엄 내란 전에 어떤 화면들이 있었는지 제 눈을 끌었던 그 정도를 잠깐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작년 4월이에요. 예, 정예 선진 강군이라면서 8기동사단이 훈련하는 모습을 방송한 건데, 이 여자 기자 머리카락이 긴 걸 보니까 민간인일 수도 있고 군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국방홍보는 군인 기자들로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눈이 갔던 것은 이제 노란 동그라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에 그 전술조끼라고 그러나요? 거기다가 대검을 장착했어요. 이거는 좀 과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이걸 딱 봤을 때 그때의 분위기가 이랬다는 겁니다. 상당히 전쟁으로 치닫는 표어가 병영에 붙어 있고 군인들의 장병들의 말 속에는 적개심이 강력하게 묻어났거든요. 이걸 전체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보처럼 속겠냐 하지만 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37사단 기동대대 후방인데, 후방에서는 이제 대테러 작전을 위해서 후방 사단들마다 이런 기동대대가 수색대 같은 겁니다. 특수부대인 상황이에요. 특수부대예요. 여기 보면은 그걸 소개하는 장면의 표를 이렇게 걸고 있죠. 실전에 대비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 훈련하는 대한민국 육군을 우리한테 총불을 겨누게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상무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부쩍 늘었거든요. 예, 북한을 목표로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년 12월에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 이후에 국방홍보원의 입장은 바짝 몸을 낮추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앞부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LSM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IDX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쪽을 살펴보지 않아서 이미 많이 공개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눈엔 처음이길래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이 LSM이라고 짐작되는 미사일이 걸려 있고 제일 오른쪽에 LSM의 레이더 발사 차량, 그리고 두 번째는 MSAM 천궁이죠. 천궁. 제일 뒤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LS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LSM 우리가 양산하고 있는 그거냐? 그건 전혀 모양이 전혀 다르죠. 네. 그러면 지금 이미 개발에 착수한 금년 1월에 개발에 착수한 LSM2냐? 성능 개량형 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발표된 바가 없는 미사일이다예요. 제 결론은 이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제 추정은 이것은 초고고도 요격 미사일이다.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이다. 즉 이거는 사드급이 아니고 사드급은 지금 LSM2 그 개발이 사드급이고 이거는 LSM3라고 봐야 된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거짓말은 아니다. LSM이니까 이것은 LSM3급이다. 중간 단계 요격을 위한 것이다. 대응고도 약 500km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군사 인공위성까지 격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 그러한 것이 있고 러시아에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카이스트 팀에 가서 물어봤을 때, 대화를 나눴을 때 이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이게 사드급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드급이면은 이 정도 추진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화약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거의 최근에 아마 실전 배치가 됐다고 하는 KT-SSM 천무에 들어가는 거, 그게 미국 거하고 거의 우리가 보고 참고해서 만든 거잖아요. 미국 애들께 300km예요. 사거리가. 우리께 1차 배치분이 190km예요. 이제 이러면 익숙해졌을 거예요. 천궁1, 천궁2 이렇게 개발되면서 많이 달라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KT-SSM도 처음에 190km, 지금 바로 개발형 만들어요. 사거리 300km예요. 그거 크기를 키우냐? 아니에요.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추진제만 바꾸는 거예요. 추진 방식만. 자,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 개발하는 접근 방식이 안전하게 1단계로 해서 도달 가능한 목표를 만들고 실전 배치 가능한, 이제 190km짜리를 못 씁니까? 아닙니다. 천궁1을 못 씁니까? 천궁2에 비해서 아닙니다.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업계에 연구진의 개발 부담을 줄여주고 또 업계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 차근차근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단계적 접근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LSM-1, 2와는 전혀 다른 미사일이에요. 즉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추진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미사일 형상이 나온다? 추진제가 3단으로 거기다가 다중 펄스를 넣는다? 다중 펄스라는 것은 이 한 통이 탈 때 이 대부분이 다 연료거든요. 1단, 2단, 3단 다. 탈 때 어떻게 하냐면 화약은 불을 한번 붙이면 불을 끄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중 펄스라는 것은 한 단을 내부에 2단이나 3단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불이 다 붙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앞에가 다 꺼지면은 두 번째 게 불이 붙고, 그다음 세 번째 게 불이 붙고, 이렇게 되면은 사거리가 많이 길어져요.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기술을 적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그는 거의 이제 일반화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미사일들은 요즘 개발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미사일이에요. 사드급의 뭐 100몇십 킬로 이거 고도 100몇십 킬로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현재의 LSM의 몸뚱아리만 가지고도 개선하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예. 러시아도 지금 개발 중인 미사일의 형상이 딱 이래요. 중간고도 요격하는 거, 중간 단계 요격하는 거. 사드는 종말 단계입니다. 우리 LSM도 종말 단계고, 이거는 중간 단계의 미사일의 형상입니다. 현재 각국에서 군사 강국에서 쓰는 최고의 로켓 기술을 가지고 중간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다. 러시아 미사일은 엄청 프로메테우스인가 개발 중인 거, 그거랑 엄청나게 닮았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제가 두 개를 쳤습니다. LSM 발사대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앞에 것부터 볼까요? LSM 발사되는데 이것은 천궁 발사대랑 똑같아요. 맞죠? 바퀴도 축도 4개짜리 그리고 발사관도 8개예요. 즉 이것은 뭐냐? 기본적인 LSM 지금 양산에 들어간 거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는 MSM보다는 조금 길고 천궁보다는 조금 길고 조금 두껍지만 발사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사관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게 SM이에요. 지금 양산 중인 거.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거 있죠? 차량도 훨씬 크죠. 발사대가. 그리고 6발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LSM2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LSM2용 아니라고 봅니다. LSM2는 뭐냐? LSM하고 외형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천궁 체적도 비슷하고 천궁1하고 천궁2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개발할 때 이미 컨셉이 나와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발사관을 최대한 활용한다. 발사 차량과 돈이 안 드니까. 이게 우리가 군을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군 무기를. 새로 다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처럼. 돈 들이면서 시간 더 들이고 그렇게 안 해요. 무기는 무기답게 개발해요. 우리는. 이게 아주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SM 기본형은 MSM이랑 똑같아요. 발사관은.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발사 차량도. 그런데 저 뒤에 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 용이라는 거예요. 위에 거. 저는 이걸 LSM2가 아니고 LSM3라고 본다는 겁니다. 예. 자, 볼까요? LSM 개발이 완료됐을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24년 5월에 나왔죠. 예. 자, 이제 양산을 하고 이거가 나오면은 바로 사드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대응 고도가 40에서 60 또는 70 해서 사드보다 좀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야, 요게 약간 KT-SSM하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미국군은 300km인데 우리 거는 190km다. 그렇지만 300km짜리 개발하고 있다. 단계적 개발이에요. 즉 같은 한 KT-SSM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체력도 거의 비슷한. 왜? 그 천무 발사관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크기가 많이 다르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조금의 여유분은 있겠지만 거기서 사거리가 190짜리가 300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같은 추진제인데 다중 펄서만 하더라도 300km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확 다 타는 걸 두 번에 나눠 태운다. 그것만 해도 300km 나온다는 거예요. 제 추정컨대는. 근데 우리 LSM이라는 다중 펄스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사드도 개발된 지가 벌써 한 20년? 정확치 않지만 20년 넘은 미사일이에요. 그때 이후로 미사일 추진제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고체 추진제 기술이죠. 사드는 다중 펄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즘 미사일들 보면은 여러분 패트리엇 미사일도 최신형은 날씬해졌어요. 초기형은 두꺼운데 더 적은 고체 연료를 가지고 더 멀리 간다는 겁니다. 더 날씬해지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LSM 개발로도 촘촘한 방공망 구축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의 주장은 LSM1하고 LSM2는 거의 같을 거다. 추진 방식의 고도화다. 단계적 개발이다. 그래서 거의 같은 체적으로 사드급의 사거리를 도달할 것이다. 그럼 여기도 보면 LSM 개발 완성해놓고 그림에 보여주는 거는 지금 IDX에서 공개된 그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LSM3예요. 2도 아니고. 근데 LSM1 개발 완료를 이야기하면서 저 상당히 거리가 먼 미사일의 사진을 좀 걸어놓은 거예요. 이 KBS에서는. 자, 이게 LSM이 제가 이걸 한 작년 중반경에 만들었던 영상에 포함된 사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LSM의 사진조차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양산 중이지만 사진이 없어요.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것도 IDX에서 공개된 거. 예. 자, 방사청 소개 자료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LSM은 대탄도탄용이 있고 대항공기용이 있습니다. 대항공기용은 앞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어서 바람에 공기의 마찰로 방향을 바꾸지만 대탄도탄 같은 경우는 고도 30km 이상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기 밀도 극히 낮아요. 예, 그래서 날개가 불필요합니다. 날개로 하더라도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전혀 이제 공개된 적이 없는 건데 여기 보시면 LSM2도 개발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체계 개발 전에 탐색 개발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28년 완료 예상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LSM-2는 대응 고도가 150에서 210km로 사드급 또는 그거보다 나은 요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한다. 저는 그래서 제 주장은 이 LSM-2는 당연히 항공기용은 없습니다. 그 고도 150에서 210km로 날아다니는 항공기는 없거든요.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앞에 미사일 본체고 뒤는 부스트입니다. 예, 볼게요. 자, 이것은 그 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왔던 자료랑 상당히 비율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여기 보면 직경이 40cm가 채 안 되죠. 예, 요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천궁 같은 경우가 20cm 후반대인가 그래요, 직경이. 그런데 지금 발사대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발사대가 사실 조금 넉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부스트만 붙이면 똑같은 거예요, 비율이. 그죠? 여기도 이제 보면 다중 펄스로 되어 있어요. 1차 글자 안 보이시겠지만 뒤에 추진부에 보면 1차 펄스 조립체가 있고 2차 펄스 조립체가 있어요. 그다음 TVC 벡터링이죠. 분사 방향을 바꾸면서 미사일 전체에 죄송합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이 잘려져 나가고 그다음 대기권을 공기 밀도가 아주 낮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관성으로도 충분히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공기 밀도가 낮으니까. 예,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여기서 고도를 더 높이는 건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에는 적외선 탐지 장치가 붙어 있고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공기가 밀도가 높은 곳을 벗어나게 되면은 적외선 탐색기를 감싸고 있던 뚜껑이 탁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 온도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식혀야 되거든요. 자, 그런 거에서 이 미사일이다. 이겁니다, 지금. 자, 이게 이번 LIG 부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덱스에서 똑같죠. 그럼 밑에 설명 붙어 있죠. LSM이라고. 이것은 LSM-1이에요. 대탄도탄용이에요. 날개가 없잖아요. 좀 전에 보신 그림 그거랑 똑같아요. 그 진짜 길이가 얼마였느냐? 전체가 한 5.61m 되고 뒤에 부스트까지 합치면 6m 정도 된다. 제가 보기에는 6m 초반대나. 그래 되면 이 길이 자체가 사드랑 거의 비슷해요. 굵기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사드는 지금 150km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체를 가지고도 고체 연료 가지고 150, 170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건 추정 그날 20년 전 이상의 20년 정도 전에 개발된 미사일이에요. 우리 고체 연료 기술은 절대 뒤지지 않고, 개선에는 1단계로 안전하게 개발한 것이다. 사드급의 LSM-2는 이 플랫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다. 천궁1에서 천궁2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 하나 부스에서 보여줬던 그 LSM은 LSM-2가 아니고 LSM-3다라고 제가 감히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이번 사진을 보면서. 자, 보여드렸고,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이 나온 건데 LSM-2 발사하는 모습이라고 돼 있어요. 6개짜리죠. 발사관이. 차량도 훨씬 큰 거고 훨씬 무거운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예. 자, 앞 미사일 부분은 그렇게 굵지 않지만 부스트가 엄청나게 크게 달려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게 LSM-2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LSM-2가 아니고 LSM-3다.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LSM-3다. 이것은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이다. 최소한 고도 500km까지 올라가야 된다. 우리는 이 미사일도 미국 SM-3처럼 우리 구축함에 장착하고자 한다. 네, 이런 말씀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LSM-2.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건 LSM-3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신 거에 실물이에요. 자, 이제 6개 달린 게 보이시죠? 차량이 아까 거는 4축이었어요. LSM-1의 발사 차량은 천궁 발사 차량하고 똑같았으니까. 이거는 뭐냐? 최소한 5축이고 앞바퀴까지 치면 6축이에요. 네. 자, 1.5배 정도는 무겁다는 거죠. 한 발당은 더 무겁겠죠. 6발이고 8발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게 이거거든요. 오른쪽 2022년 2월에 시험 발사라 그러면서 이걸 LSM의 시험 발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왼쪽 게 LSM이거든요. 비율이 안 맞아요. 아무리 부스트를 달아도. 예, 그리고
2024년 작년 봄에 개발 완료가 됐는데 2022년 2월에 시험 발사를 하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때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초적인 시험 비행이었어요. 발사가 제대로 되는지 목적하는 고도까지 올라가는지를 보는, 이거는 선행 개발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예. LSM의 체계 개발하고 시점이 안 맞아요. LSM은 이거를 훨씬 전에 했을 거예요. 2022년 2월 훨씬 전에, 그거보다 앞서서. 예, 그거는 개발 일정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타이밍이 안 맞아. 이건 전혀 다른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LSM-2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쭉 도출된 사진을 봤을 때 이건 LSM-2도 아니고 LSM-3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LSM-3도 시험 발사 성공을 했거든요. 그 뒤로 말을 안 하고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30년대 초반에 가면 나온다는 겁니다. 중간 단계 유격 미사일을 갖다가. 상대방의 적어도 군사위성, 정찰위성과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ICBM급을 고도 500km 이상에서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구축하면 실을만한 거죠. 우리 한반도로 날아오는 거. 그거는 북한이 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고도 500km까지 올릴 이유가 없어요. 고도 100km면 충분해요.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하는 데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SM-3를 개발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 자, LSM-2까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할 수 있어요. LSM-1만 해도 충분해요. 북한이 우리한테 탄도탄을 쏘면 기껏 올라가는 게 고도 100km예요. 100에서 150km도 안 돼요. 150km 채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LSM-1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LSM-2 한 걸음 더 나가서 LSM-3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향후 우리가 주변국에서 북한이 아닌 그 북한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것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고 해상에서 먼저,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려면 해상에서 요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잠재적인 곳이 어디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래요. 북한은 이게 필요 없어요. 이런 미사일이 전혀. 네, 이게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미래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 미사일 자체가. 예. 자, 볼까요? 23년 5월 30일 날 LSM이 실전에서 요격하는 장면을 연출했어요. 근데 좀 전에는 22년 2월이었잖아요. 1년 3개월 만에 시험 발사에서 실제 요격 발사까지 맞출 수가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앞서 보신 2022년 2월 달에 그것은 안에 그 뭐라고 할까? 탐색기도 없어요. 탐색기도. 그냥 시험 발사한 거예요. 원하는 고도까지 올라가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실제적으로 저게 탄도미사일의 탄두부와 추진부를 골라서 마실 정도까지 개발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2024년 봄에 SM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성능 시험을 그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때 실패했으면은 여기 보이는 이종섭이 여러 번 언급했지만 자기는 사드 산다. 사드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미사일 산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안 맞다. 그럼 그 미사일이 뭐냐? 저는 LSM-2라고 추정했지만 이제 보니까 LSM-2도 아니고 LSM-3다. 중간 단계용 미사일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2022년에 나온 이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깔끔하게 설명이 된다. 한국형, 제 오른쪽에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이죠. 장사정 부요격 체제 고도 한 10km까지, 이것도 30년 정도까지 개발될 겁니다. 그 다음 천궁, MSM-2, MSM-3를 개발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여기서 이미 패트리엇은 설자를 잃었습니다. 그 다음 LSM, 장거리 지대공 탄도탄 요격 미사일, 지금 저 양산에 들어가고 양산 중이고, 그 다음 LSM-2가 있잖아요. 이건 사드에 준하는 수준이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림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 부스에서 보신 것처럼 사드급의 LSM-2는 LSM 미사일하고 발사 차량이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계속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LSM-3라고 저는 감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것을 감안을 해서 LSM의 레이더도 중간 단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정도의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레이더 추가로 개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즉 기존의 MSM들이 천궁이 LSM의 휘하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층 방어 단계를 구성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레이더도 여러 층을 가지게 돼요. 거기에 LSM-3가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끼어들 거예요. 그걸 좀 다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LSM의 현재 준비 중인 양산 중인 레이더는 향후에 LSM의 개량형에도 충분한 탐지 거리와 유도 거리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미사일들은 전부 다 LSM과 LSM2, LSM3는 전부 다 구축함에다 실린다. 그게 한반도를 보호하는 힘이다. 왜? LSM2 이상부터는 북한용이 아니고 그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잠재적 적국이 우리한테 탄도탄을 쏠 때 필요한 미사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다로 가서 가장 멀리 있을 때 먼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중간 단계 요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이빨이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 자, 볼까요? 금년 1월 14일에 방위사업청이 LSM2 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2018년까지 개발할 것이다. 라고 이전 방송에서 이미 나왔어요. 준비가 다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시험 발사 같은 거 다 했어요. 사거리 확보했다는 겁니다. KT-SSM 지금 배치됐죠. 1차분 사거리 190km짜리 2차 개발한다고 그러죠. 개발 중이에요. 300km짜리는. 시험 발사 다 성공했을 거예요. LSM도 똑같은 겁니다. 왜? LSM-1하고 체적이 똑같으니까. 추진제 부분만 개선했다. 예. 그래서 오늘 한화 부스에서 소개해드린 것은 LSM-3다. 이런 주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처음 나왔네요. 여기 이제 의미가 있죠. 밑에 보면 이제 자, 한국판 아이언돔 장사랑 보유격 체계 MSM2, MSM3 그 위에 LSM 여기는 LSM1, 2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LSM3 위에는 사실 그렇게 적어야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LSM1하고 LSM2는 몸뚱아리를 같은 몸뚱아리를 쓰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자, 여기서 MSM3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MSM3는 뭐냐? 이것은 고도가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기존 MSM 미사일 기반으로 나올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천궁 1에서 천궁 2로 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대탄도탄 요격 능력이 부여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탄도탄이 우리 방어망을 다 뚫고 고도 20-30km 내려오더라도 천궁 2로서 요격이 돼요. 천궁 1은 안 돼요. 그죠?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천궁 2처럼 일반 대항공기 미사일에도 탄도탄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거예요. LSM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로 개발됐다고 하잖아요. LSM의 대항공기용, 대탄도탄용. 대탄도탄용은 고도가 더 높아요. 그걸 뚫고 내려오면은 LSM의 대항공기 유도탄도 그걸 막아설 수 있다. 왜? 천궁2에서 이미 확인한 기술을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청이 하나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육상에서는 이미 천궁2가 있으니까 겹쳐요. LSM2랑.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고도를 30 몇 킬로, 40킬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거리는 늘어요. 그렇지만 공기 밀도가 높은 데서 작동하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달라요. 육상에서는 좀 겹치지만 해상에서는 안 겹쳐요. 왜? 해상에서는 천궁2가 없으니까. 그렇죠. 해상에서는 LSM 대항공기 유도탄이 천궁2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개의 다층 방공망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해군 같은 거는 고도가 10km밖에 안 되잖아요. 해군이 마지막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해상에서는 완전히 그림이 돼요. 육상과는 좀 달라요. 왜? 해상에서는 천궁2 미사일이 없으니까. 해군은 천궁2보다 사거리가 짧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지금 LIGS 개발 중인 30mm짜리 CIWS. 그럼 하나, 둘, 셋, 넷. SM1만 하더라도 4개의
4개의 청을 가지게 돼요. 거기다가 오늘 제가 LSM-3라고 불리는 미사일까지 감안하면 물론 그것은 대함방공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그 능력까지 부여가 된다는 거죠. 지금 5개 청을 핸들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전투 체계가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거는 미국도 구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전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5가지 방공망이 있잖아요. 우리 전투 체계를 한다는 게 우리 레이더하고 국산 레이더하고 이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배 건조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사갈지 모른다고. 왜? 그들의 레이더, 그들의 전투체계보다 이제 우리 게 더 나으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함대공 유도탄2, 이게 이제 LSM의 해상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약일이 2024년 3월 14일로 되어 있죠. 열심히 개발하고 있겠죠. 자, 이 LSM의 해상형이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은 이것도 크게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벌써 지금 우리가 LSM2 개발 완료를 28년으로 삼고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LSM3까지 이렇게 공공연히 내걸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LSM에 대한 기술력은 완전히 확보된 거고, 안정화됐다, 자신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해상형도 그만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 구축함, 기동 함대 사령부용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거기 이순신급부터 있는데, 이순신급 개량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이제 불량률 높은 SM-2 미사일 싹 갈아치우게 될 거고요. 레이더 우리께 들어갈 겁니다. 전투체계 우리께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미국형 VLS 수직 발사관 좀 더 국산형으로 다 교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잠시 LSM 해상형이 개발되는 동안 빈자리를 잠시 메꾸고 있는 일부 도입한 SM6도 뭐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게 되겠죠. 자, 제가 예전에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연구자분들이죠. 학교입니다. 예, 어디까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드릴 때도 이렇게 나왔어요. LSM을 해상형으로 만드는데 난관이 뭐가 있느냐? 그냥 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에 답변은 이랬습니다. 대탄도탄용은 거의 뭐 손댈 게 없다. 예. 그렇지만 대항공기용은 좀 다르다. 예. 여러분, 이제 이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해군을 개발할 때 육상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해상에는 레이더파가 반사되는 부분이 있고 바다에 반사가 돼요. 바다에. 그리고 저공으로 날아오는 저게 대함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 능력이 부여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초음속 내지는 극초음속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잠재적 적성국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육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그게. 그래서 해공을 개발할 때 그 부분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LSM 대항공기용 유도탄, 예, 그것을 개발하는데 충분히 활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상에서 쓰는 LSM에는 그 기능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기능에는 주안점이 두어져 있지 않았지만 해상용으로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주 목표가 항공기가 아니고 대함 미사일 수가 있다. 시 스키밍 아시죠? 해면에 수면에 딱 붙어서 날아오는 거. 그거는 레이더만으로 진짜 골라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해군도 레이더 탐색기하고 적외선 탐색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지상형 LSM과는 좀 다르다. 대항공기 유도탄은. 반면에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대탄도탄용 LSM은 거의 고칠 게 없다. 그 정도 기술적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형 수직 발사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많이 넣기 위해서 기적 발사관에 우리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를 개발했다.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상과는 달리 함정에서는 공간이 깡패예요. 미사일을 많이 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LSM-1, 2하고 LSM-3까지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수직 발사관의 폭과 길이를 어느 정도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기존에 우리가 개발해 놓은 국산 미사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제 수직 발사관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될 것이고 한국형 수직 발사관은 1이 들어가느냐 2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겸용으로 가느냐 이것을 미사일의 숫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이미 했다. 거기에 맞춰서 미사일들의 크기가 결정되어졌다. 이런 주장을 제가 계속 이제 드려왔던 터이지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제주항에 정박되어 있는 정조대왕함의 뒷부분입니다. 이 사진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때까지는 어딜 제가 유심히 나올 때마다 보는데 뒷부분이 안 나왔거든요. 지금 앞부분은 SM-6 들어가고 그다음 한국형 수직 발사관이 있어서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뒷부분은 공개가 안 돼서 처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자, 이 뒷부분은 뭐냐면은 헬기, 행어 두 사이에 빈 공간에다가 넣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길이가 긴 미사일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 동그라미 속에 앞에 있는 그러니까 좌우 폭으로 좀 길쭉한 거는 제가 봐서는 기존의 한국형 수직 발사관이나 미국제 수직 발사관이에요. 그 뒤에 있는 거는 여기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발사관의 직경이 훨씬 굵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어설프게 해놨어요. 예, 저기 하나 정도 더 들어가고 이쪽으로 더 나올 수 있어요. 이쪽으로도. 배 뒤쪽으로. 예, 이전에 자료들을 봤을 때 거기는 바로 한국형 수직 발사관 2예요. 직경도 훨씬 굵고 길이도 훨씬 긴 거. 대형의 미사일을 넣을 수 있는 1차적으로 먼저 고려될 수 있는 게 오늘 처음 등장한 SM-3가 여기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 향후 앞부분도 저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로 대체될 거라고 봐요. 제가 그 직경을 봤을 때 지금 53.3cm거든요. 한국형 수직 발사관 1 그리고 미제 똑같아요. 네, 같은데 거기에 지금 LSM 같은 경우는 직경이 30 몇 cm밖에 안 돼요. 너무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되면 커지면서 LSM1 같은 경우는 또는 2 같은 경우는 4발씩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궁처럼. 그러면 공간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리고 큰 미사일도 넣을 수 있고. 자,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예, 요거는 그림을 다 보여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정조대왕급 이미지가 나온 거고 네이발 뉴스에서 나온 거고 여기에서 그렇게 같은 소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한국형 수직 발사관 1이나 미국제 발사관 앞에 16개짜리가 있고 그 뒤로 상당한 폭을 가진 훨씬 더 넓은 면적으로 발사관이 자리 잡고 있죠. 요거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는 묶음이 제가 기억하기로 4개가 묶음이 한 세트예요. 4개 묶음이. 자, 그 4개의 묶음이 4개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4 곱하기 4에서 16개 또는 4 곱하기 6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주력이라는 겁니다. 한국 수직 발사관 2가. 여기에는 오늘 보신 LSM-3 들어가고 LSM-1, 2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그 외 한국에서 개발한 미사일들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세종대왕급을 조금 크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자, 이 수직 발사관이 앞부분의 수직 발사관도 큰 차이점이 있어요. 세종대왕함은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런데 굳이 앞부분에 수직 발사관 장착하는 부위를 높이를 2, 3m를 올렸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수직 발사관은 다리가 하늘에서 막 떠 있을 거예요, 아마. 바닥이.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갑톡튀를 해놨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저는 추정하는 것입니다.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이 자리를 메꿔버릴 거다. 그리고 지금 CIWS가 들어가 있는, 펠랑스가 들어가 있는 저 공간도 상당히 빈 공간이 많아요, 지금. 펠랑스 하나만을 위해서 저 많은 공간을 희생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에요. 저기도 들어간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직 발사관 2로. 뭐 필요에 따라서 수직 발사관 1도 가도 돼요. 그 가장 많이 미사일 넣을 수 있는. 예.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사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향후 이거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높이를 미리 높여놓은 거예요. 왜?
몇 미터 더 긴 수직 발사관,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들어갈 거니까 CIWS 있는 공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발되면 30mm 나오면 뒤에 딱 붙일 거예요. 그러면 앞에 제가 봐서 한 16개 정도의 16개 정도 셀에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종대왕급도 이렇게 개량이 될 것이고, 가능하다면은 이순신급도 이런 식의 개량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 전혀 다른 함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존의 기계식 함정들인데 그 추진 체계를 만약 전기로 바꾸게 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왜? 공간 효율성이 좋아지거든요. 엔진을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어요. 전선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DDX에서 전기 추진을 실시하게 되면은 그 기술은 기존의 이순신함이나 정조대왕함이나 세종대왕함에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된다. 그리고 전력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향후 무기 체계에 적절하다 더.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다. 레이더가 강력해지면 전기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것들이 이순신함, 세종, 정조, 향후 국산 레이더로 다 바꿔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배의 수명은 길어진다. 그게 우리 기동함대 사령부의 주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강해지는 거죠. 아마 미사일 숫자는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예,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 쓰는 데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갑톡T입니다. 자, 정조대왕함이죠. 앞부분. 자, 그리고 뒤에 CIWS 있는 공간이 CIWS가 길이의 절반도 차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높이 저만큼 필요 없거든요. 자, 사각을 위해서 쓸 수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저 부분도 앞부분만큼의 공간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CIWS를 뒤에 딱 밀어붙이거나 단을 높이게 된다면, 단을 위에 단으로 옮기게 된다면 엄청난 미사일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단을 높였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를 넣기 위해서 그랬다. 세종대왕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가 납작합니다. 그 정도로 배가 커요. 근데 그게 부족해서 단을 올려놨다? 향후 업그레이드를 바로 감안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손에 잡히는 가장 큰 미사일은 LSM-3다. 네, 그거는 중간 단계 요격탄이다. 그 외 탄도탄 같은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우리가 현무 시리즈를 많이 개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